이번 시간에는 관리위원 선거구별 선출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주 주세요. 실제 제가 2건의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관리 규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 해석의 여지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침 질문도 주셨고, 그래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위원 선거구별 선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선거구 구분 소유자만 투표권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련된 질문을 읽어볼 텐데요. 아마 이 질문을 읽으시면 대부분 우리 건물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받은 질문들 그리고 하는 소송이 대부분 이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질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 금천구는 제가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금천구가 아니에요. 금천구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대표위원입니다. 저희 건물은 관리규약으로 선거구가 7개로 되어 있고, 그중 1개의 선거구 대표위원회 입후보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대표위원은 실질은 관리위원이에요. 명칭이 대표위원 이렇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실질 보고 따집니다. 실질이 관리위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이면 그냥 관리위원인 거예요. 아무튼 명칭은 선거구 대표위원이지만 결국 관리위원 입후보해서 뽑혔어요.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건물 관리규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구역별 대표위원은 각 구역별의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다득표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최다 득표자로만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투표권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역별 구분소유자만이 참여해서 투표권 행사하는 것,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구역별 구분소유자 인원수로만 투표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출된 대표위원은 자격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리규약의 규정이 집합건물법상에 무효라는 거죠. 집합건물법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집합건물법에 위반된 관리규약 규정으로 선출된 대표위원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가 투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들만이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 이것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자, 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4 보시면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거 중요하죠.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이 뽑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서의 대표위원, 이 성질은 관리위원입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인지 여부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그 성질 갖고 따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표위원은 결국은 보니까 관리위원이더라, 성질상 관리위원이더라,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뽑는데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안 돼요. 구분소유자 중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보세요. 원칙적으로 과연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집회 결의가 뭡니까?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해당 선거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사람을 그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만 뽑는 게 아니라 전체가 뽑는 거란 말입니다. 전체가.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아니려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 돼요.